이번에 화물 연대로 가겠습니다. 박연수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주협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 일몰은 그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그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손받을 게 많기 때문에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는 제도 도입 취지가 음.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부의 연구 영역에서도 증명되었고, 예. 저희 자체적인 연구 영역에서도 증명되었기 때문에, 음. 제도 도입 취지나 이 안전우님이 도로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게 증명되었는데, 제도를 일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게 화물 노동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화주나 운송사들에서 찬성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네. 이 산업에 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부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점은 안전운임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보이콧을 한 좀 화주 단체에서 그런 조율할 수 있는 테이블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이나 총파업 시기에 제도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좀 그 화주협의회에서 제기한 문제 좀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그 실장님도 이제 도로 안전에 개선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조금 전에 화주협의회는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사고 발생, 네네. 이게 이제 그 뭐 줄지 않았거나 줄었다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이게 좀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겁니까? 일단 그 국토교통부의 연구 영역에 기본이 되는 국토교통부의 연구 영역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한 연구 영역에서 이제 그 타스 데이터를 통해서 사고율이 줄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전체 42만 화물 자동차 중에 26,000대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운임제를. 그거는 화주 쪽에서 조사한 겁니까? 예. 그 350만 대의 그 화물차를 그러니까 350만 대의 그 도로 기록을 보면서 26,000대만 시행하는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화주 입장에서는 그 운임이 너무 올라갔고 물류비 부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지 생산 쪽으로 가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단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운임이 한 30% 정도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네. 화물연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운임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 안전운임 시행 전까지 10년 동안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임이 동결되거나 마이너스입니다. 10년 동안? 네네. 10년 동안 그 운임이 매년 마이너스이거나 뭐 올라도 0.몇 %, 1%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첫 해 운임이 저희가 12% 정도가 올랐어요. 안전운임 시행으로. 그런 걸 봤으면 정상화에 불과하다, 현실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요. 2년차, 3년차에는 2% 미만으로 운임을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결정했고, 그 결정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럼 30%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업의 물류비 인상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물류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국제 상황이라던가 특히 물류 산업이 이런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산업인데, 이 한국의 화물운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을 낮춰서 산업을 유지하는 이 방식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다양한 어떤 물류비를 줄이는 요인에 대한 같은 공동의 연구나 개발이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곳이 안전운임위원회잖아요. 근데 지금 그 화주협회는 이 위원회 구성도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던데, 운송사하고 화물차주, 뭐 이제 화주협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화물차주라고. 이제 화물차 기사 쪽이 이해관계가 같은데 숫자로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2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구성이 너무 좀 그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화주나 운수사 단체나 저희를 고용하는 이제 고용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화물 노동자와 운수사가 같은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위원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기 이전에 산업 전체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 내에서 그동안 화주가 쉽게 말하면 갑으로 군림하면서 운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최저입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비용을 아래로 전가했어요. 그 네. 비용의 아래로의 전가 과정 속에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화물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위원회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튼 근데 그럼 지금 양쪽의 입장을 듣다 보니까 좀 평행선인데 그러면 네네. 이거를 좀 그 종합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국회인데 지금 국회는 계속 손 놓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계속 그 상임위원회 일단 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네. 계류되어 있는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일몰 1년 전에 제도 효과에 대한 입장을 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냈다면서요, 근데 국토부에서. 예, 지속적으로 좀 내라고 요구했는데 좀 그동안 계속 이걸 미루면서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일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섭에서도 뭐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국토부에서 TF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혹시 연락 오거나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 6월 2일 1차 교섭 이후에 국토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요. 네. 그 TF 역시도 공식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는 실체가 없는 TF입니다. 그 TF를 구성할 거면 뭐 방식이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제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이 일몰 폐지나 제도 후퇴에 대한 어떤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게 선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TF에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ETF가 결국에는 이렇게 평행성을 달리는 이해자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입장 합의 없이 뭔가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TF는 국토부의 면피용이나 책임의 피용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그 화물차 기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지입차주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총파업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고 집단 네네. 운송 거부다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했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용자든 노동자든 그 법을 위반하면 원칙대로 대응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했는데 정부의 이런 그 태도 기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런 많은 정당에 보장돼야 되는 권리들이 이제 불법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기본권 부여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정부의 좀 그런 노동 정책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미달한다라고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총파업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최소한의 좀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먼저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좀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 결정이 나야 되는 문제고 그러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화 채널은 아예 없는 겁니까? 예. 저희도 대화 채널을 이렇게 닫아놓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화물연대하고 화주협의하고 좀 양자 그 대화도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주요 화주 협의회들한테 이제 뭐 군분을 보냈는데 이 안전운임 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제도로 강제되지 않으면 화물연대와 이렇게 대화를 해주거나 교섭에 나서는 화주들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다, 뭐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 제도는 화물 노동자의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나 이 산업 내에서의 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거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의 박연수 정책실장이었습니다.